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8월 5일 우리 블랙 먼데이도 지났고요. 어쨌든 8월달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복구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나온 과정에서 시장 지표가 세상을 망가질 만큼 큰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구간을 잘 활용하는 법도 한번 기억에 남겨두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궁금타 시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하고 고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물론 저는 또 덕분에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데 그 댓글 올리셨다가 지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뭐 잡주는 아니니까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내용 살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서 저도 투자 대상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아마도 14,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매크로 안 좋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업황 자체에 대한 그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외국인은 지금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연준이 금리 인하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겠죠. 왜? 연준이 금리 인하 폭을 확인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ECB 같은 경우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앞전에서는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가 아니고 그냥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 후에 외국인은 이쯤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ECB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달러의 약세는 좀 멈춰지고 조금 강세로 가는 구간이 나타나겠죠. 그 구간에서 아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건 맞아. 그런데 0.25냐 아니면 0.5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또 우리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하하는 것들을 선반영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 정도 말 후반부에는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 다음 주 주초까지는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결과적으로 뭐 우리 8월 28일이 또 가장 또 중요한 거죠.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또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하락한 관계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주가들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앞단을 두고 나서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젠 실적 발표가 슬슬 다가오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정적인 사건이 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앞단을 두고 예를 들어서 대단히 큰 자금을 갖다 이동시키는 것은 그닥 유리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매크로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좀 제가 수익 나는 것들에 대해서 웬만큼 수익을 다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리비리한 종목들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항상 또 염두에 두시면서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스노우피크 하면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사실 감성 코퍼레이션 그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스노우피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브랜드를 갖다 넣어놨는데 사업하는 분야가 뭐 패션 분야하고 약간 무슨 모바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관련된 매출은 뭐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스노우 피크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성 코퍼레이션이 뭐, 결정적으로 보면 항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극대화되는 과정이 사실 그렇잖아요. 단가 부분, 그러니까 ASP 부분에서 좀 비싼 옷들이 뭡니까? 예, 겨울 의류가 좀 상당히 고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3분기하고 4분기 이때 좀 피크를 친다. 역시 스노우 피크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좀 좋은 게 뭐냐면 스노우 피크 그러면 감성 코퍼레이션 겨울에 피크 친다 주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말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을장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반대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아니라 인하에 대한 우려입니다. 좀 다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3분기, 4분기 감성 코퍼레이션의 주가 상승도 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해 차트하고 차트만 보게 되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난해 차트하고 지금 차트는 전혀 해석하는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지난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어때요? 10월부터 해가지고 한 11월 초까지는 대부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알고 나면 비교하는 구간이 서로 다를 거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해 3분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의 반등은 일부분은 존재했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온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9월부터 어떻게 광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겨울 상품이 베스트셀러이고 그것이 ASP가 높은 제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에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152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2쿼터까지 176개, 그러니까 증가폭이 꽤 괜찮죠. 그 다음에 연말까지 해서 185개까지 출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져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오프라인 매장이 생기면 그만큼 매출은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글쎄요, YY 성장성도 32.3% 성장했다라는 것들은 지난 2분기까지 반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내용이 그 정도였는데 이 부분은 또 하반기 가면서 이만큼은 충분히 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4분기 매출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무적인 것은 그 이익이 나오면서 뭐합니까? 주주 환원 정책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또 주가를 또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 나오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주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죠. 포워드 가이던스 중에서 우리 밸류에이션 테이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PS도 증가하는 폭이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괜찮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는데 이건 대부분 계절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우리 이제 의류들 같은 경우 특히 매출이 부분이 쏠리는 것들 다 회사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피크 치고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스노우 피크입니다. 그래서 겨울 피크 치고 이제 1월부터 하락을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반기 때 주식을 투자해 볼 만한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도 뭐 대만도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화권 진출 로드맵이 구체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업들이라고 그러면 해외 매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따이고 가는 면이 조금 발생이 돼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크게 좋다. 그래서 전체 4분기부터는 또 해외 매출이 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만합니다. 의외로 또 해외에서 상당히 또 호응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도 한번 참고 자료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개선되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1월 달에는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수기가 지났으니까 1월 달에는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했다가 그 후로부터 증가하는데 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영업이익도 한번 보세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4분기에 크게 나타난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30% 정도 영업이익과 매출, PQ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025년 건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뭐 2025년도 이제 앞으로 익스펙테이션 나오는 것들은 이럴 거예요.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 매출이 성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직은 성장 중이다. 보통 뭐 제가 알기로는 점포수가 200개 넘어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내 성장은 좀 멈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아직은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도 그 부분이 좀 제가 볼 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외의 점포수라든지 뭐 매출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해 줘야지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레벨업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올해는 국내 매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성수기 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라니냐 오면서 겨울이 또 상당히 춥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더웠으니까 겨울이 많이 추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가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상당히 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겨울용 제품들이 좀 광고가 나오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는 주식이라는 건 좀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추석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추석 전후에서 정도 이쯤이 아마 주가가 가장 낮은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을 딱 사실은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좀 서서히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을에 입는 뭐 우리가 보면 그 아웃도어 같은 경우도 좀 가격이 여름 거보다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유 물량을 좀 체크를 좀 해보기도 했어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쭉 파악했어요. 직전 1년 직전 뭐 6개월 직전 3개월까지 다 파악을 해봤는데 요 라인입니다. 전체적인 평균은 그러니까 3,400원 정도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00원보다 낮은 구간에 사는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성수기에 들어서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찍어줄까? 예,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매크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매크로 부분에선 제가 볼 땐 나빠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의료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성수기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 악재는 글쎄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닥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 이슈는 상당히 또 괜찮은 것이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220일 아랫단에서 매수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 사실 뭐 8월 5일날 주가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5일날 주가는 저점은 3,000원이었어요. 그러면 3,400원과 3,000원 사이에 매수해 주는 건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더 매수를 더 해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당히 저렴해지는 것들이니까. 여기 2월 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때가 뭐였어요?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 뭐 한다. 이때는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하고 비교할 내용은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시면 또 다행인 것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뭐 했어요? 자, 커버링 올라왔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눌려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조금씩 매수해 나가셔도 되고요. 좀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이제 선반영 한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럼 10월 달 정도부터 이제 그 제가 볼 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도 쌀 때 사주는 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 비중의 한 50% 정도는 지금부터 해서 추석 때까지 해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할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지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아랫단에서 양봉 들어올 때 그죠? 이럴 때 좀 잡아주는 것으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근데 왜 제 댓글을 지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덕분에 도움받은 것 같아요. 한 종목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투자 여력도 있고 상승 여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면 업사이드로 20, 30% 정도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종목입니다.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고생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내가 다른 종목이 좀 수익이 날 때 조금씩 덜어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가벼운 정도 구간까지 가지고 있다가
먼저 상승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딱 들어가면서 다시 복수열전 치를 수 있는 뭐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략이에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 50% 정도는 충분히 다 덜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CBGA 개선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전장 부분에서 아직은 좀 부진한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전기차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그러나 앞으로도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전장용 기판 매출들은 기본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에서도 조금 기본적인 매출은 앞으로 갈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 적자가 나오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만한 이유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원점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1위편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해 내로다가 상승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긴 합니다만, 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분기 실적 보면, 그죠? 이게 나쁜 거 없잖아요. 다만 매출이 조금 빠졌어요. 매출 1% 빠지고, 그죠? 뭐 이런 내용들. 전혀, 뭐 예를 들면 매출이나 내용들이 문제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3차원 납독보검사장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이 업황이 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는 나타나면 아니면 이런 것도 이제 ASP가 높은데,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우리가 주가의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아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기다려줘야죠. 주가가 하락한 사유는 특별히 다른 사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포인트가 사실은 여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쵸?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혹시도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미스테이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스테이크 한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손절이었습니다. 근데 손절을 안 하셨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오셨겠죠?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12,000원, 3,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홀드 의견 계속 유지합니다. 예, 저는 홀드입니다. 이걸 무슨 뭐 왜 그러는 겁니까? 충분히 저는 221 라인 여기 14,000원이나 15,000원은 때가 되면 올라온다. 지금 나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실적이나 내용이나 전체적인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냥 내려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거죠. 요리 기판 뭐 이런 내용도 들어오면서 야 이제는 뭐 저 PCB 기판 이쪽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는 또 이제 예를 들면 그 매수세가 많이 떨어져 나간 부분 이런 부분도 없잖아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좀 주력이잖아요. 올해나 내년까지는 당연히 지금도 기존에 우리가 PCB 기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빨리 그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지 이 녀석의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10월 달에 로보택시 관련돼서 나오면서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면 다시 주가의 반등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중국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서도 매출이나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10월 달부터 작업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야 내년도 신차를 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여기 15,000원이나 14,000원 구간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덜어내셔야죠. 뭐 부담되니까. 아니면 평단을 낮추든가. 여러 가지 본인만에 맞는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저는 의견이 14,000원,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12월 전후에서는 한 번 정도 주가가 위로 올라오는 내용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 하방 같은 경우는요. 10,000원 정도면 더 내려갈 구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저점, 8월 5일 저점 이 저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10,000원 정도 수준에서 더 이하로 내려가는 건 회사가 아주 안 좋은 구간이 발생이 된 거죠. 뭐 영업이익이 계속 훼손되거나 성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훼손되고 있는 것들이지 10,000원 정도 수준에서 너무 아니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싼 구간인데 이걸 버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홀드 의견 드리는 것을 전체적인 평론으로다가 이야기 드리고요. 너무 비싼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 일부를 덜어내는 거. 항상 제가 재고 정리하는 것도 완전히 정리가 아니라 부분 정리도 해나가면서 몸을 가볍게 해주는 거. 이 다이어트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요, 비용을 드립니다. 비용 안 드리고 다이어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좀 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좀 그냥 이치적으로 좀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고용 같은 종목을 투자할 때 비중이 10%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안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임에 또 틀림이 없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넘는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금요일이라서 좀 좋은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감성 코퍼레이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글쎄 지금은 10,000원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근데 그래도 고용보다는 감성 코퍼레이션이 좋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그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시 또 주말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수익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